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실기 시험이 한 3주에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요즘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촬영하면서 코 먹는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에 지금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 없이 조금 인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환경하고 이제 응시 팁에 대해서 오늘 짧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진다 요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 좀 시험 보기 전에 알고 갔으면 좋을 걸 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조금 좀 되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업형 진행 환경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필기랑 실기는 그 시험 응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기가 어떻게 시험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꼭 기억해야 될 팁 같은 거는 강의 후반부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임 스탬프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을 좀 경험을 해봤다, 나는 구름을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 후반부로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실기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른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10시부터 13시 1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마 30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R하고 파이썬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선택하는 란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필답형 10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유형 3문제, 작업형 2유형 1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100점이 될 거다. 그래서 필답형 30점, 그리고 작업형 2개 합쳐가지고 70점이 돼서 총 100점이고요.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과락은 없습니다. 과목별 과락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답형을 다 못 맞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제1유형하고 2유형을 다 맞춤으로써 점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필답형은 이제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8문제가 개념이나 뭐 단답형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 못 풀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는 필답형에서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필답형은 저희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응시 환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응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아래 설명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기에서 실기 볼 때 실제 응시하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단답형 먼저 볼게요. 필답형 보시면 이렇게 필답형은 보통 문제 그리고 답안 제출하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주시고 이렇게 정답을 그냥 적은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가 뜨고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써도 정답이 되고요. 약자로 써도 정답이 되고 한글로 이렇게 소프트 벡터 머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다만 오타가 있으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풀 네임으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근데 이렇게 쓰면 오탈자를 범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답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제출하고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필답형은 이렇게 10문제가 나오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계산 문제 한 두어 문제 정도, 그리고 개념 묻는 문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작업형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출 안 하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뜰 거예요. 답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거 다 무시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출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업형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 전처리 문제예요. 전처리, 뭐 인덱싱 조회하고 결칙치 처리하고 뭐 어떤 특정 통계량 추출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와요. 난이도가 뭐 문제 특정 데이터셋에 어떤 통계량을 구하거나 어떤 것들을 좀 인덱스를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1 유형은 대부분 프린트 값으로 이제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값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코드를 이렇게 막 작성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밸류다. 밸류에다가 뭐 어떤 값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 프린트 밸류를 해주시면 이렇게 제출이 끝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출 완료되었다는 거 뜨고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하고 다르게 줄별로 실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산 과정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까지 계산이 잘 됐고 어디까지 계산이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중간중간마다 프린트를 끼워 넣으신 다음에 값을 확인해 주시면 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행을 여러 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서 지금 결과값이 잘 나왔나? 내가 한 코드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테스트를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면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추가를 해도 되는데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만 잘 작성을 해서 프린트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테스트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2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작업형 2유형은 대부분 머신러닝 모형을 적합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좀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고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고 어떻게 뭐 분류 모형인지 예측 모형인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코드를 좀 써주시면 되고요. 리드 CSV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고 2유형은 1유형하고 다르게 머신러닝 모형을 적합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프린트로 뱉어내는 게 아니고 2CSV로 파일을 뱉어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X트레인, Y트레인 가지고 모델을 적합을 시키면 X테스트를 입력했을 때 Y테스트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CSV로 꼭 파일을 넘겨주셔야지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 지금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실행 시간이 나와요. 제가 1분이 넘으면 제약 조건을 위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 안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라미터 최적화나 이런 거 할 때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제출 눌러주시면 제출이 전부 끝나게 되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나 전처리 모형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고 계시면 시간이 부족한 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여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환경 체험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학습하셨던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학습은 주피터로 하시고 나중에 실습은 작업형으로 한두 번쯤 해보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팁인데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팁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헬프랑 dir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프랑 dir은 뭐냐면 di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된 패키지를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을 때 이 패키지에서 갖고 있는 하위 함수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판다스를 딱 임포트를 했는데 그 함수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 대문자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dir 판다스를 해주면 이렇게 아마 디렉토리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럼 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데이터 프레임 파라미터가 뭐였지? 어떻게 인자를 넣어줬더라? 하면 이때는 헬프를 쳐주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라고 친절하게 예시를 설명을 해주니까 요거를 꼭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는 꼭 기억해 주셔야지 내가 기억나지 않은 함수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프린트 사용하기. 이제 코드 작성 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로 결과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패키지 추가 설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 카페 링크에다가 설치된 패키지들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떤 패키지는 사용을 못 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습할 때, 연습할 때 이런 사용했던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없으면 따르게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우회라는 말은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리스트들은 제가 좀 공유를 드릴 거고 좀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헬프랑 dir과 마찬가지로 얘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형을 풀 때는 그 머신러닝 적합 모형을 사용할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별표입니다, 이거. scikit-learn은 scikit-learn all 함수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dir로 하면 그 클래스 네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scikit-learn all을 해주셔야지 하위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나머지들은 dir로 하위 함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scikit-learn은 all로 해주셔야 된다. 이 언더바 2개, 언더바 2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 유형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리드 CSV랑 to CSV를 꼭 사용을 해서 결과를 CSV로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유형은 대부분 프린트로 답변을 하고 2유형은 대부분 to CSV로 답안을 제출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기 파이썬을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고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불러오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불러오시면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describe랑 dfinfo 둘 다 이제 데이터의 요약값들이나 데이터 타입, 자료형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1유형, 2유형은 아마 대부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임포트를 그러니까 리드 CSV를 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불러오자마자 그냥 요거는 습관이다 생각을 하시고 describe랑 info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속성이나 혹은 탐색적 뭐 러프하긴 하지만 탐색적으로 어떤 결칙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꿀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약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각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설치된 패키지가 없다라는 건 좀 틀린 표현이고요. 이제 시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맷플랫 라이브러리도 있긴 한데 얘는 그 쇼가 안 됩니다.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환경에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각화가 안 된다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코드 라인 개별 실행이 불가하다.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코드 라인별 실행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린트를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dir이랑 헬프를 통해 가지고 까먹지 않도록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드 런타임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연산이 오래 걸리는 모형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대부분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 이런 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최적화 부분이 있어요. 그 파라미터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드 탐색이나 아니면 뭐 랜덤 서치, 그리드 서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파라미터 탐색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사용을 해주시고 특히 그 최적화 안 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꿀팁은 전부 다 끝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에 학습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필답형은 필기 내용인데 요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추후에 그 퀴즐렛이라는 플랫폼에서 좀 학습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공개하고 있진 않고요. 요것들을 좀 무료로 학습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물론 강의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 학생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 때 공부할 때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제 영상을 보고 좀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많이 없애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죠? 제 얼굴 보고 싶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